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셋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제6차 근로환경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로환경 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로 산재 예방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며 유해위험 노출 정도 등 130여 개의 다양한 노동환경을 조사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극심했던 시기까지 조사가 시행되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13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노동 강도, 노동시간, 폭력 및 차별 4개 부분은 제5차 조사 대비 대체적으로 감소하여 근로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동료와 상사의 지지와 업무 재량권은 제5차 조사 대비 근로환경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 지적 활동은 다소 감소했으며 작업 순서와 속도, 방법 등 결정 권한 역시 축소되어 직무 자율성이 낮아지고 일이 단순해지고 있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 평가가 다소 감소하고 6개월 내 실직에 대한 우려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가 일자리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주관적 건강 상태도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입 방법을 모르거나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 도입을 주저하는 요인으로는 재택근무자에 대한 성과관리의 어려움, 재택근무자와 비재택근무자 간의 갈등과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간 및 보급하면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의 1차 모집 기간은 3월 11일 금요일부터 3월 29일 화요일까지이며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2주간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게 됩니다. 컨설팅 내용은 재택근무 방식 도입에 필요한 도입 범위, 운영 방식, 적합직무 진단, 재택근무에 따른 인사 노무관리 체계 구축, 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 시설 구축, 고용부의 각종 재택근무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과의 연계 활용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직장인의 자존감이 10점 만점 중 평균 5.7점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942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과 박세리 방송인 겸 골프 감독이 SNS를 통해 진행한 직장인 인생 만족도 설문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나의 자존감 점수는 7점이 20.3%로 가장 많았고 이후 8.5점 4점 순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건강이 80.3%로 가장 많았고 가족, 행복, 돈, 친구, 일, 성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의 이해 수준을 묻는 항목은 평균 6.7점이 나왔습니다. 번아웃 및 슬럼프 여부에는 87.9%가 경험해봤다고 답하였으며 극복 방법으로는 재충전 시간을 갖는다가 51.4%, 원인을 분석한다가 22.9%, 다른 도전을 계획한다가 21.3%였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유니콘 기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업계가 주식 지급과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등을 제시하며 대규모 인재 채용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테크 기업 몰로코는 대규모 상시 인재 채용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개발 직군을 집중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정규직으로 입사할 경우 주식을 지급하고 전사 자율 출퇴근제 및 무제한 휴가제를 실시합니다. 또 매일 25,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하고 자기개발비와 출퇴근 교통비 등도 지원합니다. 콘텐츠 플랫폼 기업 뮤디도 6개 직군 40여 개 직무에서 두 자릿수의 경력직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디는 입사자에게 직전 연봉의 30% 인상을 보장할 계획이며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운동비와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또 주택 매입 및 전세 이자를 대출금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라이프스타일 앱 오늘의 집을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도 세 자릿수 규모의 개발자 신규 채용을 이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킷플레이스는 모든 입사자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하고 연봉과 스톡 옵션 등의 보상 패키지를 맞춤 설계한 뒤 제안할 방침입니다. 또 조식, 중식, 석식 지원, 본인 및 가족의 건강검진 지원, 리프레시 휴가 및 장기 근속 포상을 복리후생 제도로 두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어야 유능한 인재도 모을 수 있고 일에 몰입할 환경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 전반에서 회사 차원의 복지를 늘려가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25년 넘게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뒤집고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1993년 비사에 입사해 주 6일 동안 하루 9시간 넘게 일하다가 2011년 비사 대표가 사업을 분리하면서 설립한 시사 업무를 도맡게 되어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비사 대표는 경영 악화를 근거로 2018년 시사를 폐업했습니다. 또 비사가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A씨는 시사 정리와 형사 절차 처리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A씨는 급기야 그해 10월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한 달 뒤인 11월 1일 A씨는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즉시 병원에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과로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2020년 1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은 동료의 퇴사로 업무 시간이 증가했고 대표자의 부탁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정리 및 형사 절차 진행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뇌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근무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들은 지난 11일 202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를 접수 중입니다. 삼성은 이달 21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5월 중 직무 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정기 공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은 지난해 8월 향후 3년간 4만 명을 직접 채용할 것이며 이 중 1만여 명을 첨단 사업 위주로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그룹의 주요 계열사들도 현재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 중이며 이전보다 채용을 더 확대해 올해부터 연간 약 1만 명씩 3년간 3만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도 3년간 3만 명을 직접 채용하고 이 중 1만 6천여 개 일자리는 인재 육성과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역시 3년간 일자리 2만 5천 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며 SK그룹은 연간 6천여 명 수준으로 계획했던 신규 채용 규모를 9천여 명으로 확대해 3년간 2만 7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주요 기업들도 채용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계 관계자는 수시 채용으로 전환된 이후 경력직 위주로 모집하던 대기업들이 올해 들어 신입사원을 수혈하고 나서면서 코로나19로 한동안 얼어붙었던 채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주력 분야뿐만 아니라 신성장 사업 분야에서도 신입 경력 가릴 것 없이 우수한 인재를 모시려는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관련 사안은 주 52시간 제도,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윤 당선인은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강제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구체적 공약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행 선택근로제는 연구개발직에 한해 단위기간 3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고 연구개발 업무가 아닌 일반 직무는 최대 1개월까지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년 동안 근로시간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을 넘어선 근로에 대해 초과분만큼 적립해 이후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연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고소득 사무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도 손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선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 완화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최저임금제 개편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법 4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1988년 이후 시행된 적 없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